안녕하세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2억 5천만 년에서 6,200만 년 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지구를 호령하던 지배자 공룡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나 어른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소시적인 공룡 꽤나 외우고 다니면서 애들이랑 랩 배틀도 아니고 공룡 이름 배틀 뜨고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르기도 엄청 힘든 공룡 이름을 어떻게 다 외웠나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캐릭터들만 봐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만 모여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뽀로로의 친구 크롱, 마리오의 희귀 탈 것 요시, 한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 둘. 얘는 빼고요. 어우, 크고 나서 보니까 기생충이 따로 없습니다. 어이구 소름 끼쳐라. 아무튼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멸종했는지 아직도 학계에서 수많은 학설들과 주장이 난무하고 고생물학자들이 매일매일 PK 뜨게 만드는 수많은 비밀에 쌓인 공룡에 대한 진실은 아직도 베일에 쌓여져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몰라도 상관없는 공룡의 특이한 사실들. 이번 시간은 공룡에 대해 몰라도 상관없는 TMI들을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공룡의 사실 중 큰 하나는 바로 우리가 알았던 공룡들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공룡이 아니란 점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던 익룡 프테라노돈, 바다를 지배하며 최근 영화에서도 활약한 모사사우루스, 그리고 공룡 좀 안다 하면 누구나 다 한 번쯤 들어봤을 디메트로돈. 이 녀석들의 공통점은 바로 공룡이 아니란 겁니다. 아니 얘네 공룡 메카들하고 떡하니 백화점에 팔고 있는데 무슨 개소리냐고요? 일반적으로 고생물학자들이 생물을 발견해서 공룡으로 분류할 때는 몇 가지 조건으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가 땅 위에서 생존했던 다리가 달린 육상동물만을 공룡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가 달린 익룡이나 수중에서 생활하게끔 지느러미를 가진 수장용 역시 공룡이 아니라 원시파충류로 분류되죠. 그런데 왜 땅에 사는 디메트로돈이 공룡이 아니냐고요? 바로 두 번째, 다리도 그냥 다리가 아니라 몸 아래로 뻗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점 때문입니다. 공룡은 몸통 옆이 아니라 바로 밑에 관절을 따라 쭉 뻗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 반듯한 걸음걸이로 직진 보행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도마뱀과 악어와 같은 다리 골격을 가진 디메트로돈은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거죠. 게다가 마지막으로 트라이아스기에서부터 쥐라기를 지나 백악기를 끝으로 하는 중생대에 살던 동물이어야 하는 점 때문이죠. 디메트로돈은 트라이아스기 이전인 페름기, 즉 고생대에 살던 생물이라 아웃이라 이겁니다. 아무튼 요약하자면 공룡은 중생대에 살던 쭉 뻗은 다리를 가진 육상동물만을 칭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공룡이라고 알고 있었던 애들의 대다수가 공룡이 아니란 사실 이제 아셨나요?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육식 공룡들이 막 이렇게 포효하잖아요. 이것도 알고 보면 다 뻥이었습니다. 영화 속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티라노사우루스가 포효하는 장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하지만 공룡들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큰 소리로 포효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공룡은 인류를 비롯한 목소리를 내는 포효 동물들과는 달리 성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공룡들은 어떤 식으로 소리를 냈을까요? 공룡과 가장 가까운 새의 경우엔 명관이란 기관을 통해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원시적인 새나 파충류에겐 이게 아예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 원시적인 새의 일종인 에뮤는 명관 대신 공기주머니를 울리면서 이렇게 북치는 소리를 내는데 공룡도 마찬가지로 명관 대신에 이런 식으로 울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공룡들의 울음소리는 영화에서 보여지는 우렁찬 포효보다는 에뮤처럼 낮고 그르렁거리는 마치 스마트폰 진동 같은 소리를 냈을 거라는 게 학계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국 실제로 누구도 공룡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껏 알고 있었던 공룡에 대한 지식은 발견되는 화석에 맞춰 갱신될 수밖에 없죠.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도 지금 와서 보면 완전히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공룡의 모습이 파충류와 비슷한 비늘로 뒤덮인 모습으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깃털을 가진 공룡의 화석이 발견되면서 이제는 공룡이 깃털로 뒤덮인 모습을 기본으로 해서 복원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발견되는 화석들을 비교하다 생긴 특이한 학설 중 유명한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중생대의 초식공룡으로 잘 알려진 트리케라톱스가 풀만 뜯어먹는 초식공룡이 아니라는 학설이죠.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물학자들이 얘네가 순수 비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고기도 먹는 잡식주의자란 말입니다. 의외로 이 녀석들이 잡식공룡이었다는 설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부리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볼 수 있죠. 고생물학자들 대부분이 녀석들의 부리는 코코넛과 같은 단단한 식물을 먹기 위해서 진화했다고 하지만 일부 학자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리는 현존하는 맹금류의 부리와 같이 고기를 찢거나 코코넛이 아닌 다른 공룡의 뚝배기를 깨는데 더 용이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빨 역시 다른 초식공룡들과는 다르게 가위처럼 고기를 잘라 먹을 수 있게 어긋난 구조라 풀만 뜯어먹는 놈들의 입치고는 뭔가 좀 수상하다 이겁니다. 게다가 당시의 초식공룡들은 닭이 모래를 삼키듯 소화를 돕기 위해 돌멩이를 삼켰는데요. 이런 위석이 초식공룡 중엔 유일하게 얘네한테만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 풀만 먹었으면 소화하기 힘들었을 놈들이
이런 거대한 몸체와 뿔과 장식을 뭘 먹어서 유지했을까 역시 미스터리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트리케라톱스가 기본적으로 나무의 뿌리나 껍질을 섭취하지만 상황에 따라 죽은 공룡의 사체를 뜯어먹는, 지금 생태계로 보자면 멧돼지의 위치에 있는 생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모로 심증은 가는데 아직까지 물증이 확실하게 안 나와서 일종의 가설로만 남겨져 있지만 어쩌면 앞으로 발견되는 트리케라톱스의 흔적들이 이것을 증명할지도 모를 일이죠. 이처럼 공룡에 대한 사실은 정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공룡에 대한 지식이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발견으로 인해 바뀔지 모르니까요. 2억 년 뒤의 미래의 인류가 지금 우리가 쉽게 접하는 원숭이나 코끼리를 그냥 화석만 가지고 복원한다면 피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부피는 어떤지, 색깔은 어땠는지 결국 화석만으로 밝히기 힘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괴상한 모습으로 복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공룡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생물에 대한 호기심과 공상이 우리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켜 더 신기한 사실을 밝혀내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호기심과 공상의 결과물은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과학이라고 말이죠.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번엔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